네, 제2절 철도 산업의 육성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2장은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철도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철도까지 모든 철도에 대해서 다 적용한다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2절은 철도 산업 발전 기반과 관련해 갖고 철도 산업의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훈련을 통한 인재 육성, 철도 산업 지원, 기술 발전, 철도 정보 관리, 철도 협회 설립 이런 내용들을 2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7조 철도 시설의 투자의 확대입니다. 1항 국가는 철도 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투자할 때 경제적인 것만 보면 철도 시설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편익도 함께 고려하라고 그렇게 명시를 두고 있는 겁니다. 22년도 뉴스를 보면 자, 탄소 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예산에 증액된 전환교통 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화주들은 그간 개선을 요구해온 사회환경적 편익도 단가가 2배가량 증가해 보조금 범위가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고려해서 하는 거죠. 도로가 더 쌀 수 있지만 환경적, 사회적 이런 이제 편익을 고려했을 때 철도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원금,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2항 국가는 각종 국가 계획에 철도시설 투자의 목표치와 투자 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교통시설 투자 예산에서 철도시설 투자 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철도시설 투자의 목표치와 투자 계획을 반영하는 누가 반영하는 거죠? 네,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종 국가계획에 철도시설 투자의 목표치와 투자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국토부 장관이 철도시설 투자 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맞지 않죠. 예. 주체가 국가입니다. 네, 다음 8조 철도 산업의 지원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철도 산업의 육성 발전 촉진을 위해 재정, 금융, 세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장은 국가철도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까지 모든 철도에 다 적용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철도 산업의 지원에 대한 주체도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9조 철도 산업 전문 인력의 교육 훈련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자질 향상과 새로운 철도 기술 및 운영 기법의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항에서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령에 의하여 철도 산업 전문 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철도 산업 종사하는 자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 철도 산업 전문 연수기관은 매년 전문 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 그 결과와 전문 인력 수급에 관한 의견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전문 인력 수요 조사를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산업 전문 연수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철도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에 대한 걸 다 다루니까 항공이나 아니면 이제 도로 여러 가지 이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문 인력 수요 조사를 각각 다 할 수 없죠. 철도산업 전문 연수기관이 하게 되고요. 특히 철도 산업 전문 연수기관에서는 그 수요 조사는 자신들의 기관의 생존과 연계되고 확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전문 인력에 대한 수급에 관한 의견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국토부는 큰 정책을 철도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정책의 반영을 하겠죠. 사항, 국토부 장관은 정부 투자기관, 정부 출연기관 또는 정부가 출자한 회사 등의 새로운 철도 기술과 운영기법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조, 철도산업 교육과정의 확대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철도산업 전문 인력의 수급 변화에 따라 철도산업 교육과정의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방 철도산업 전문 인력 수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만약 그러한 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방행정기관장에 요청한다라고 만약 예문이 나온다면 틀린 답이겠죠. 2항 국가는 철도산업 종사자 자격제도 다양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가는 철도산업 종사자의 자격제도를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차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보면요. 여기 관제 전문 훈련 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기존의 코레일과 한국교통대만 해당됐는데 서울교통공사도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철도산업 종사자의 자격 제도에 대한 질적 수준 유지 발전을 위한 시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3항 국토부 장관은 특성화된 대학 등 교육기관을 운영,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 관련해서 특성화 대학은 한국교통대학교죠. 과거에는 철도대학교가 전신이라고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1조 철도기술의 진흥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철도기술 전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국토부 장관은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 육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유재산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양려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주체가 국토부 장관이고요. 뒤에는 국가입니다. 이것이 이제 국유재산을 양려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건 국토부 장관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12조 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입니다. 시행령 15조에서는 철도산업 정보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철도산업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철도산업 정보화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을 시행령 15조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부 장관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는 철도산업 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들이 있는데요. 암기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비가 여편대 제가 발음을 그냥 암기하기 편하게 여포라고 발음하겠습니다. 유비가 여포를 수술했다고 인정했다. 유비가 여포를 수술했다고 인정했다. 포는 원래 표입니다. 예.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철도산업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가 철도산업의 어떤 그 중요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했죠. 앞에 명시되어 있었죠. 앞에 있었는데 그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심의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심의 조정. 요거는
얼결과 조정은 다르게 돼야 다른 의미죠. 법률의 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 조정이라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항,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철도산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철도산업 관한 정보, 수집, 관리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시행령 심주에서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죠. 철도산업정보센터는 철도산업정보의 수집, 분석, 보급, 홍보, 철도산업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그와 관한 업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국토부 장관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운영 예산, 소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산업정보센터는 이후 이제 38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국가철도공단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이제 설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국가철도공단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이걸 설치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13조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촉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은 철도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도산업 잘 육성해서 이제 해외에서도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 법조항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가는 다음과 같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철도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철도산업의 국제표준화와 국제 공동연구개발,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내용들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